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고 여름이 점점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차도 오래된 중고차를 가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면은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부연, 매연만 나오고 속도가 잘 붙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엔진이 여러 가지 찌꺼기로 잔뜩 끼어 있는 중고차의 경우에 볼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쓴 중고 자동차들의 엔진을 딱 뚜껑을 열어서 보면은 그 엔진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떡이 되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실린더 헤드도 보면은 찌꺼기가 새카맣게 찌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연소실도 새카만 아주 이 찐득찐득한 것이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 실린더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피스톤의 상태도 보면은 찌꺼기가 끼어 있고요. 그리고 또 흡기 밸브나 또 배기 밸브도 여기저기 모든 노폐물들이 끼어 있으면서 처음 샀을 때보다는 아무리 엔진을 많이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 좀처럼 마일리지가 나오지 않고 힘만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새 차처럼 싱싱 달리게 하기 위해서 엔진을 다 뜯어서 그 모든 노폐물들을 다 걷어내고 또 그 간격을 다시 조절해 주는 것을 볼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기계도 비슷합니다. 젊었을 때는 참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에 여러 가지 노폐물과 독소들과 찌꺼기들이 쌓이고 축적하면서 모처럼 이 몸의 기능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병원을 가도 특별히 무슨 병이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컨디션이 계속 저하되는 그럴 때에 우리도 역시 그 자동차처럼 볼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요즘에 우리들은 해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톡스 프로그램이 여기저기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그 디톡스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쌓인 여러 가지 독소들을 적절하게 잘 제거해 주면 다시 젊음이 회복되면서 몸의 건강이 증진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몸속에 어떤 독소들이 있는지, 독소의 종류와 또 체내 독소 축적의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몸속에 있는 독소를 효과적으로 잘 제거하면서 질병을 치료하고 또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큰 건강의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있는데 독소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이 안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체내 독소가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체외 독소가 있습니다. 체내 독소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에너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끓음도 나오듯이 그 세포의 신진 대사 과정에서 우리 몸속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노폐물을 우리는 체내 독소, 엔도탁신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오염이 돼 있고 먹거리나 또한 환경 호르몬들, 공해 물질들,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균 체외 독소, 바로 엑소탁신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비해서 안팎으로 너무나 많은 독소들이 발생되고 이것이 축적이 되면서 어떤 병원균이 없다 할지라도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잘 해독시켜 주면은 생각한 것보다도 놀랍게 우리 몸이 가벼워지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으니까 나를 병원균이 아닌데도 이렇게 질병으로 몰아넣는 그 독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엔도탁신, 바로 이 몸속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균체 내독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는 밥을 먹고 그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이제 혈관을 타고 혈관에 들어가면은 세포 속에 들어가면은 그 탄수화물이 산소와 비타민 B와 미네랄 이 합해지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마치 자동차에 가솔린을 집어넣으면서 이것이 연소되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비슷한 작용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나오면서 좀 불연소된 끓음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태워지면서 약간 불연소가 된 끓음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젖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젖산이라고 부르는 유산이 근육 여기저기 쌓이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은, 바로 피곤하고 지치고 그저 주저앉고 싶은 그런 피로해 물질을 유발시키는 젖산과 같은 체내 독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먹는 3대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을 너무 과잉 섭취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단백질을 필요한 만큼 쓰고 남았을 때에 그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산이 나옵니다. 이 암모니아는 간으로 끌고 가서 요산으로 일단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신장으로 배출을 시켜주는데 그 해독해주는 시스템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단백질을 먹게 될 때에, 즉 이 단백질을 이렇게 많이 먹는 것은 고기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요즘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너무 많이 먹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그리고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이것을 간에서 요산으로 바꾸어 신장으로 버려도 너무나 많은 이 단백질이 들어오면서 암모니아가 이 체내에 축적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암모니아 가스가 뇌세포를 치고 올라갈 때에 간성 혼수와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단 암모니아를 요산까지는 바꿔줬는데 요산조차도 이 신장에서 배설시켜주는 것보다 너무 많이 생기게 될 때에 이것이 결국은 처리가 되지 못하고 몸속에 여기저기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가락, 특별히 엄지발가락 그 끝부분에 쌓일 경우가 많은데 그 결정체가 칼슘을 만나면서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결정체가 볼록하게 나오면서 바람만 스쳐 지나가도 자지러지는 듯한 그 통증을 느끼게 되는 바로 통풍이라고 하는 질병이 유발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먹는 영양분이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균형을 갖춰서 먹지 못하게 될 때에 이것이 이제 노폐물과 독소들을 유발시키면서 우리 몸에 체내에 여러 가지 이 독소들이 축적되면서 현대인들을 괴롭히고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발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단백질 종류가 너무 많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암모니아산, 요산, 젖산 이렇게 산성 물질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언제나 일정한 그 알칼리성과 그리고 또 산성의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균형이 깨지면서 산성 체질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몸은 언제나 일정한 pH를 유지할 수 있도록 2중, 3중 조절 장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언제나 일정한 이 pH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산성 체질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맞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웬만한 상태에서는 무엇을 먹는다 할지라도 일정한 pH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계는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 내에서는 적절하게 그것을 다 조절해 줄 수 있지만 너무 무리하게 산성 피를 만드는 음식들을 먹으면 그 조절하는 능력을 벗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산성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산성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한 60% 정도가 어떤 체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부위마다 다 산도가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 피, 혈액의 산도를 측정해서 산성 쪽으로 너무 기울었을 때의 산성 체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체액의 산도가 얼마이냐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것인데, 그 결정적인 물질은 수소입니다. 수소 이온의 해리 농도를 이 로그의 역수로 pH라고 하는 수치를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수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pH의 숫자는 낮아지고 수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pH 숫자가 높아집니다. 1에서 한 14 정도로 그 범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한가운데 7이 중성이라 얘기하고, 7보다 높으면 알칼리성, 7보다 낮으면 산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수소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서 pH가 낮아지고 산성도가 점점점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혈액은 언제나 pH가 한 7.44 정도 약알칼리성을 유지하도록 2중, 3중으로 조절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산성 물질을 먹는다 할지라도 금세 이 피가 산성으로 변하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2중, 3중 조절을 하면서 일정하게 한 7.44 정도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고 어느 정도이지, 현대인들은 2중, 3중으로 너무 과도하게 산성 물질들만 잔뜩 먹고 산성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항상성이 깨지면서 약간 산성 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그 pH가 한 7.36 정도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 체내에 수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소가 그렇게 많으면 이걸 중화시켜야만 됩니다. 중화시키는 방법은 수소에다가 산소가 달라붙으면 H2O 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산소를 많이 요구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 몸속에 평균보다도 산소가 너무나 많아지면서 산소 때문에 생기는 독성, 바로 산독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신경질이 나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산독화 현상이 진행이 될 때, 산성 체질 쪽으로 가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고 보니까, 이 산독이 동맥을 부식시키면서 심장마비나 아니면 뇌졸중 같은 질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산독이 관절을 부식시키면 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산독이 적혈구의 산소 교환 능력을 떨어뜨리고, 또 염증 치유력을 또 떨어뜨리고, 혈액이 자꾸 응고되게 하면서 피가 떡처럼 굳어지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호르몬 생성, 신경세포 전도, 이런 기능들을 방해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서 모든 신진대사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요한데, 이 산성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에 효소의 활성화가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대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몸이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약알칼리성으로 올려주느냐? 그것은 이제
산성체질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텐데, 첫 번째, 각종 노폐물에 노출됐을 때, 각종 독소들이 몸에 유입될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먹게 될 때에, 유제품을 많이 먹게 될 때에 가장 큰 주범은 고기입니다. 고기 속에 있는 단백질이 우리 몸을 분해되면서 산성 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커피 또 정크푸드 이런 것들을 즐겨 먹게 될 때에 산성체질로 가게 된다는 것이고, 모든 약은 우리 몸을 산독화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도 결국은 산성체질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산성체질로 만드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알칼리성으로 만드는 것들을 좀 먹어줄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것을 먹으면 알칼리성 쪽으로 가게 될까? 충분히 익은 모든 과일들을 즐겨 먹게 될 때에 이 체질이 약알칼리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의 모든 채소들, 해초류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드는 물질들이, 그 미네랄들이 충분히 들어있고요. 감자나 보리, 메밀, 수수, 대두, 브라질넛, 아몬드, 주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할 때에 우리 몸이 산성 체질에서 약알칼리성으로 옮겨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균체 내 독소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젖산, 암모니아, 요산. 그런데 요즘에 그보다도 심각한 체내 독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독소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도 우리 몸에서 스스로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장병, 뇌졸중, 알츠하이머, 치매, 조산, 또 생식계통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범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먹은 이 단백질 중에서 특별히 고기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우리 몸속에서 너무 많아지게 될 때에 얘가 처리되는 중간 물질로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이 독소가 나오게 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면은요, 이 독소가 혈관의 벽을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내면 그 상처 사이로 지방질이 자꾸 쌓이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거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그 상처난 부분을 달려가서 그 부분을 막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염증 세포가 많아지게 돼 있고, 그 염증 사이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혈소판이 가서 달라붙게 되고, 칼슘이 가서 달라붙게 되고, 그러면 그 혈관 벽에 너무나 많은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동맥경화증이 유발이 되고, 상처난 부분이 터지기가 쉽고, 그래서 그게 심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심장병이 발생할 수 있고, 뇌혈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막히든지 터지면서 뇌출혈, 뇌졸중 같은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요즘에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혈액 검사할 때 이거 검사해 주십시오 하면 간단하게 나오는 수치인데, 이 수치가 혈액에서 1리터에 10마이크로몰 이하가 정상인데, 이것이 100마이크로몰 이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50% 이상에서 피가 막 응겨 붓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중에 한 30세 이전에 20% 정도가 돌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좀 낮춰야 되는데, 1마이크로몰만 줄여도 심장병 발병률을 10%나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우리가 이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뭘 먹으면 높아지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메티오닌 성분을 많이 먹으면 높아지게 돼 있는데, 어디에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을까? 고기 종류에 메티오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계란, 우유, 치즈, 흰 밀가루, 통조림 식품 이런 것을 즐겨 먹으면 메티오닌이 높아지고, 이것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는 식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엽산이 충분한 식품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금치, 양배추, 순무, 어린잎, 상추,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이런 녹색 채소가 도움이 되고요. 또 감귤이나 키위, 오렌지, 또 포도, 딸기 이런 과일들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강낭콩이나 병아리콩, 완두콩, 콩 종류가 도움이 되고 호두나 땅콩처럼 견과류도 도움이 됩니다. 또 비타민 B가 충분한 이 통곡류가 이 호모시스테인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내 독소도 있지만 체외 독소도 우리는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엑소톡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화장품이나 세안제품, 또 식품 첨가물, 예를 들어서 조미료, 방부제, 색소, 표백제 이런 이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만 해도 지금 현재 350종류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사람들이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은 하루에 80종류 이상이 됩니다. 또 1년이면 4kg, 평생 150kg이나 되는 식품 첨가물을 먹고 있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수돗물 속에 있는 염소도 또 체외독소가 되겠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4,000종류 이상의 유독성 물질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합성 섬유에 옷 속에도 들어있고, 생선 속에 중금속, 또 드라이 클리닝 그 용액들, 또 이 PVC, 또한 집안의 여러 가지 기자재들, 페인트나 성면이나 납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전자파, 우리 주변에 이런 체외 독소가 너무너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독소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해독해 줄 때에 심한 질병들까지도 치료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에 작년에 이주성 목사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당뇨로 고생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합병증이 밀려오면서 눈이 뿌옇게 안개처럼 이제 끼면서 잘 보이지 않고, 또 좌골신경통으로 몇십 미터도 걸어가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식생활 습관들 때문에 몸속에 독소가 너무 많이 쌓였던 것이구나.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 몸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디톡스를 통해서 깨끗이 씻어내면서 단 이틀 만에 이 뿌연 안개가 눈에서 거두어지면서 안경을 쓰지도 않고 성경책이 보이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고, 몇십 미터도 걷지 못했었던 이분이 만보를 한 걸음에 쉬지 않고 3일째부터 달려다닐 수 있도록 좋아졌습니다. 한 17파운드가 한 달 만에 빠졌는데, 그 다음 한 3개월 있다가 이 프로그램에 이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큰 보따리 하나를 들고 오셨는데 이게 뭔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간에 내가 하루에 먹던 약입니다. 이렇게 한 보따리를 먹었으니 내 몸에 독소가 얼마나 축적이 됐었겠습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내가 매일 먹던 약인데 이거 안 먹고 이제는 당뇨가 다 정상이고 혈압도 다 정상이고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하도 안 믿어서 내가 보따리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소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근본적으로 내 몸속에 생기는 독소들을 이렇게 해독해 주는데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독소가 지금 축적되어 있는지 한번 점수를 매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종이를 꺼내놓고 내가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체크업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많을수록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소 자가진단 테스트인데, 1번, 나는 화를 잘 낸다. 그러면 하나를 그으세요. 2번,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나는 긴 것 같다. 그럼 2개를 그으시고, 3번,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생활한다. 4번, 하루에 한 번 샴푸를 이용하여 머리를 감는다. 샴푸 속에도 많은 독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목욕 대신에 샤워를 하는 편이다. 샤워하는 과정에서 이 기체 속에서 많은 독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6번, 어패류를 자주 먹거나 많이 먹는 편이다. 그 속에 많은 중금속들이 있습니다. 과자를 자주 먹는다.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8번, 채소를 즐기는 편이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다. 채소는 이 모든 중금속들과 독소들을 배설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9번째, 저녁 식사 시간이 항상 늦는 편이다.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소들이 많이 생깁니다. 10번째,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잠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치아를 금속으로 때우거나 씌웠다. 이 아말감 속에 수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2번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13번 변비가 잘 걸린다. 14번 두통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15번 몸이 자주 저린 편이다. 자, 이 모든 것이 독소들이 축적됐다고 하는 증거들인데 지금 내가 체크한 것이 하나도 없든지 한 5개까지는 독소 수치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6개 내지 10개 정도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내 몸에 독소가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도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독소를 제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11개 이상이다. 그럼 독소가 몸에 쌓인 심각한 상태이고 이 생활이 계속되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독소를 좀 해독하는 이 프로그램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독소가 몸에 많이 축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증상들을 잘 제거해 주면서 내 몸을 가볍게 하고 질병을 또 잘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육적인 독소들만 우리가 해독을 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음에 쌓인 여러 가지 독소들을 해독할 필요가 있는데 시편 32편 1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견책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몸속에 있는 육체적인 독소를 제거하고 영적으로 내 몸속에 있는 근심, 걱정, 죄책감이라고 하는 독소를 다 제거해 주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놀라운 활력을 얻게 될 것이고 행복해지고 또한 건강이 치료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독소가 만연한 세상에서 이 독소들을 잘 멀리하고 제거하면서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